시간에 계정 과목 중에 제가 판관비하고 그리고 제조경비하고 이 두 개 구분되는 계정 과목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사실 두 개를 다르게 쓰는 계정 과목이 제가 설명드린 게 두 개밖에 없었죠. 하나가 우리 급여라는 계정 과목이었죠. 우리 사무직이나 영업직 직원에 대한 월급은 우리 급여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건데, 생산부 직원에 대한 월급은 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두 계정 과목을 이제 급여를 월급을 지급하였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써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머지 계정 과목 중에 수도관열비라는 계정 과목이 있었죠. 자, 이건 전력비를 가지고 자주 물어봐요. 그럼 우리 사무실에서는 뭐 전기나 아니면 상하수도세나 가스비나 이런 게 뭐 특별하게 많이 나오지가 않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전부 다 합쳐서 수도관열비라는 계정 과목을 써요. 그런데 공장 같은 경우는 전기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력비라는 계정 과목을 별도로 쓰고, 나머지 뭐 가스비나 상하수도세나 아니면 난방용 유류는 가스 수도료라는 계정 과목으로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회사마다 이건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사무실에서 전기가 많이 나올 수도 있겠죠. 우리 학원 같은 경우에 그 제조업이 아니니까 제조경비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 전기세가 몇 천만 원씩 나와요, 한 달에. 특히 겨울 되면, 여름보다는 겨울이 난방이 전기가 더 많이 나와서 엄청나게 전기세가 나와요. 그러면 전기세를 별도로 통제하고 싶겠죠. 그러면 800번대 전력비도 만들어서 써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안 만들어 쓰는 거고. 자, 그럼 이제 우리 818번에 감가상각비라고 적혀 있는 것부터 보면 되죠. 시간에 제가 이 보도마카로 찍어 놨고 갔어요. 그래서 딱 알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 감가상각비라는 계정 과목은 우리가 유형자산하면서 우리 감가상각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 이렇게 분개하는 걸로 좌우와 같이 이야기했는데,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짝지를 찾아야 되고, 그럼 차변의 감가상각비는 공장 건물이냐 본사 건물이냐, 공장 차량이냐 본사 차량이냐, 이런 걸 구분을 해서 500번대 감가상각비, 800번대 감가상각비로 구분해서 우리가 입력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임차료가 있죠. 자, 우리 차자는 빌려오다의 차자예요. 대자는 빌려주다 할 때의 대자고, 그래서 임차료라는 것 빌려 쓰고 요금을 주는 걸 임차료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임차료는. 자, 그럼 임차료는 우리가 빌려 쓰는 건데 여러 가지의 경우에 쓸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건물 빌려 쓰고 주는 거 월세, 그것도 임차료라고 할 거예요. 근데 복사기나 정수기도 빌려 쓰고 우리가 돈을 줄 수 있겠죠. 그것도 임차료라고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자동차 렌트한 거 있죠. 자동차 렌트카도 우리가 이제 편할 때 렌트카라는 거지, 차 빌려 쓰는 거잖아요. 그것도 임차료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우리가 뭔가를 빌려 쓰고 요금을 주면 임차료인데, 자, 월세를 가지고 생각했을 때 공장 월세다면 500번대 임차료, 본사 월세면 800번대 임차료, 이런 식으로 계정 과목을 선택해서 쓸 거예요. 자, 다음 수선비라는 계정 과목이 있는데, 자, 우리 수선비는 어떤 계정 과목 할 때 봤었죠? 수선비? 그렇죠. 우리 유형자산에서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을 할 때 수익적 지출에 사용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근데 수익적 지출에 현상유지, 원상회복 이런 게 키워드였는데, 결론적으로 고장난 걸 고치는 게 원상회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수리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수선비라고 하는데, 우리 유형자산인 경우에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선비라는 계정 과목을 쓰게 돼요. 근데 이게 공장 물건에 대해서 수익적 지출이면 500번대, 본사 거에 대한 거면 800번대 수선비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자, 보험료는 우리 일상생활의 보험료라고 하는 게 계정 과목으로도 보험료예요. 그럼 자동차 보험료도 보험료라고 할 거고, 우리 건물 화재 보험도 보험료라고 할 거예요. 그럼 공장 건물이면 500번대 보험료, 본사 영업부 승용차의 보험료면 800번대 보험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거고.
자, 차량 유지비라는 거 있죠. 자, 자동차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자동차에 들어가는 자동차 고장 나서 수리를 해도 우리 앞에 있던 수익적 지출에서도 차량 유지비를 쓴다라고 했는데 그것만이 아니고 자동차에 기름을 넣거나 자동차에 돈 들어가는 것들을 차량 유지비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을 할 거예요. 자, 그 자동차 때문에 계정 과목이 여러 개 돼서 여러분한테 시험에서 좀 많이 물어보는데 자, 차량에 대해서 보면 차량 취득세는 취득 원가에 포함하는 거니까 차량 운반구라고 할 거고, 그리고 자동차세는 이건 매년 반복적으로 납부되는 거니까 세금과 공과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고, 지금처럼 자동차 유류대 혹은 수리비 같은 게 우리 차량 유지비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는 우리 취득세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자동차세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자동차 우리 수리하는 요금도 나오게 될 거니까 잘 하다가 가끔씩 자동차세 하면 이때가 헷갈려요. 차량 유지비 생각이 나기도 하고 이제 그냥 분기하면서 차량 유지비를 많이 쓸 거거든. 그러다 보면 이 계정 과목이 떠오르니까 여러분이 정확하게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경상연구개발비라는 계정 과목이 있죠. 우리 경상연구개발비는 우리 무형자산 할 때 우리가 연구 단계에서는 연구비 혹은 연구개발비라는 계정 과목 쓰고, 그리고 개발 단계에서 완전 이 개발 그 자산의 인식 요건을 충족하기 전까지 경상연구개발비라는 계정 과목을 쓴다라고 했죠. 그게 이 계정 과목이고, 자, 운반비라는 계정 과목이 있네요. 자, 원재료 취득하면서 운반비가 들어갔어요. 이건 계정 과목 뭐라고 해야 되죠? 그렇죠. 원재료 사올 때 운반비는 취득 원가에 포함시켜야 되는 거니까 원재료라고 할 거고, 그럼 이제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서 제품을 파는데 그 운임비를 우리 회사가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는 운반비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판매하면서 우리 그 운반비를 부담할 때 운반비인 거지, 취득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건 우리 취득 원가에 포함하는 거니까 두 개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다음 우리 교육훈련비라고 있죠. 자, 우리 회사 업무하고 관련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시험 예를 들면 우리 공장 생산부 직원들의 생산 능률 향상 교육을 시켰다. 그러면 교육 대상자가 우리 공장 직원이죠. 그럼 500번대 교육훈련비라고 할 거고, 또 마케팅 부서에 우리 영업부에 마케팅 교육을 시켰어요. 그러면 800번대 교육훈련비, 이런 식으로 500번, 800번을 구분해서 사용을 할 거예요. 자, 다음 도서인쇄비라고 있죠. 자, 도서인쇄비는 종이에 잉크가 묻으면 우리는 도서인쇄비라고 해요. 자, 예를 들면 우리 신문구독료를 납부했어요. 그럼 우리 그 신문구독료를 도서인쇄비라고 할 거예요. 잡지책을 샀어요. 그것도 도서인쇄비라고 할 거예요. 시험에서 회계팀용 조세법전을 샀대. 책 샀죠? 그것도 도서인쇄비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직원의 명함을 팠어요. 명함도 도서인쇄비라고 할 거예요. 그럼 공장 직원의 명함 팠으면 500번대 도서인쇄비, 우리 영업부 직원의 명함 팠으면 800번대 도서인쇄비. 그럼 범위가 조금 포괄적이라서 제가 종이에 잉크 묻으면 도서인쇄비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다음 우리 소모품비라고 있죠. 자, 우리가 흔히 소모품이라고 말하는 우리 지금 제가 들고 있는 보도마카라든지 종이컵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이걸 자산으로 처리하면 소모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그런데 비용 처리한다면 소모품비라는 계정 과목을 써서 우리가 어느 부서에서 쓰냐에 따라서 500번, 800번을 구분해서 써줄 거예요. 자, 다음 우리 수수료 비용이 있네요.
수수료 비용은 제가 여러 번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했었죠. 제가 제일 많이 이야기했던 개정 과목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자, 얘는 900번대 영업의 비용은 단기 매매 증권 취득 수수료, 그리고 문제에서 요구할 때, 그리고 물건 만드는 거하고 관련 있는 수수료라면 500번대 수수료 비용, 그럼 그 외에는 전부 다 800번대 수수료 비용을 처리하자라고 했었죠. 자, 다음 광고 선전비가 있네요. 자, 광고 선전비는 키워드가 문제의 광고 혹은 홍보 이렇게 적혀 있으면 얘는 광고 선전비를 지출했거나 이렇게 키워드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음 대손 상각비가 있네요. 자, 대손 상각비는 우리가 대손 충당금 할 때 같이 봤던 건데, 우리가 매출 채권에 대해서 기말에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거나 아니면 기중에 대손 당했는데 대손 충당금이 부족하거나 없을 때에 우리는 매출 채권에 대해서 사용하는 개정 과목이 대손 상각비라는 개정 과목이었죠. 그렇죠? 자, 무형자산 상각비는 우리 무형자산을 상각할 때 직접법으로 상각하니까 대변의 개발비, 특허권 이렇게 그냥 직접 지워버릴 거고, 차변에 유형자산은 감가상각비고 무형자산은 무형자산 상각비라고 써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잡비, 우리 앞에 잡자가 붙어 있는 거는 그 의미가 크지 않는 지출을 우리가 잡비라고 개정 과목을 써요. 자, 지금 판관비를 가지고 쭉 이야기를 했고, 근데 판관비 기준으로 제 책에는 적혀 있어서 했지만 전부 다 대다수가 다 광고 선전비나 이런 걸 제외하고는 500번, 800번 다 사용 가능하니까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했는지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접대비는 매출 거래처면 800번, 매입 거래처면 500번대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자, 그럼 우리 44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두 번째 외주 가공비라는 게 보이죠? 외주 가공비라는 개정 과목은 500번대 제조 경비에서만 쓸 건데 키워드가 임가공 용역이에요. 우리가 뭔가 임가공 용역을 의뢰하고 돈을 지급하게 되면 우리는 외주 가공비라는 개정 과목을 사용을 할 거예요. 우리가 물건 만들었는데 이제 마지막 박스나 봉지에 넣어서 박스 포장하는 걸 우리 공장에서 하는 건 좀 비효율적일 수 있겠죠. 그런 거 의뢰하는 것도 임가공 영역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외주 가공비를 지출했다라고 처리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영업의 수익 개정 과목을 좀 볼 건데, 영업의 수익은 자고 분개도 좀 해야 돼요. 영업의 수입 비용 중에 뭐 수입 비용이 서로 반대인 거는 여러분이 같이 이해할 수 있을 거니까. 자, 첫 번째 이자 수익이 있죠. 자, 이자 수익은 우리가 차변에 돈을 받았는데 이게 이자면 대변에 이자 수익이라고 쓰는 거예요. 이자를 받았으니까. 그럼 돈을 줬어요. 그게 이자래. 그럼 차변에 이자 비용이라고 쓰는 거예요. 기준 아시겠죠? 다음 이제 배당금 수익이라고 있죠. 자, 우리가 이자를 받게 되면 차변에 돈을 받고 대변에 이자 수익이다 이렇게 쓸 건데, 얘는 이자 수령하는 거고, 우리가 배당금을 수령을 하면 차변에 돈을 받고 배당금 수익이라는 개정 과목을 쓸 거예요. 배당금 수익. 자, 이 배당금 수익이든 이자 수익이든 우리 회사는 제조업인데 이자 받고 배당 받는 게 영업 활동일 확률은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영업의 수익을 쓰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거 가지고 문제가 나올 때 우리가 배당금 받는 게 정기 배당금이 있고 중간 배당금이 있어요. 그럼 정기 배당금을 받아도 배당금 수익이고
중간 배당금을 받아도 전부 다 배당금 수익을 써야 돼요. 그런데 시험에서 중간 배당금 수령하는 걸로 문제가 더 자주 나와요. 왜 중간 배당금 받은 걸로 더 자주 나오냐면 우리가 오늘 컴퓨터 할 때에 계정 과목 써보면 우리가 전에 재무제표 입력해 봤을 때 느꼈을 텐데 글자 두 자나 세 자 정도를 쳐서 계정 과목이 나오도록 할 건데 두 자나 세 자 쳐서 배당이나 배당금이라고 쳐서 이걸 치려고 열면 컴퓨터에 중간 배당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나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을 유혹할 거예요. 근데 중간 배당금이라는 계정 과목은 이익잉여금인 자본으로 중간 배당을 실시하는 회사가 쓰는 거예요. 그럼 배당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중간 배당금이 아니고 그냥 배당금 수익이에요. 자, 제가 저렴한 표현을 쓸게요. 우리 회계 1급, 세무 2급 시험까지는 중간 배당금이라는 자본 계정 과목을 쓸 일은 죽어도 없어요. 그럼 중간 배당금 계정 과목은 우리가 안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자본에서 중간 배당금을 실시할 때 쓰는 거야. 그럼 우리한테 문제 내기가 너무 레벨이 안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간 배당금 계정 과목 안 쓰더라. 그냥 배당금 받으면 정기 배당이든 중간 배당이든 전부 다 배당금 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다음 임대료는 우리가 뭔가를 빌려주고 요금을 받는 게 임대료인데 우리가 뭔가를 빌려주는 게 우리 회사의 주업이 아니니까 900번대의 임대료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우리 단기매매 증권 평가이익. 자, 단기매매 증권 평가이익 보기 전에 그럼 매도가는 증권 평가이익의 성격은 뭐죠? 자, 기억하자라고 이 앞 시간에 그렇게 이야기했던 매도가는 증권 평가이익. 제가 미실현 보유 손익이죠 라고 하면서 이야기했던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죠. 평가나 환산하는 건 실제로 안 일어났기 때문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매도가는 증권 평가이익 이 계정 과목만은 기억하자. 많이 물어보니까 이론에서 엄청 많이 물어본다. 근데 같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단기매매 증권 평가 손익이에요. 단기매매 증권은 얘도 실제로 안 일어났는데 평가한 건데 근데 얘는 지금 즉시 팔 거니까 금방 현금화가 될 거라는 전제에서 영업외 수입 비용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가는 증권 평가 손익하고 단기매매 증권 평가 손익이 성격이 다르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가지고 말장난을 계속 칠 거니까 두 개를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이론 시험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컴퓨터에서야 계정 과목 치면 나오는 거니까 몇 번 된지 우리가 보지도 않아요. 사실 내가 원하는 계정 과목이 떴는지만 볼 건데 이론 문제에서는 이제 얘 성격 가지고 여러분들 물어볼 테니까 자, 단기매매 증권 평가 손익은 영업외 수입 비용이다. 자, 제가 이런 말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단기매매 증권과 관련된 건 전부 다 영업외 수입 비용이다. 그냥 취득할 때 수수료든 우리 평가할 때 평가 손익이든 처분 손익이든 전부 다 영업외 손익으로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단기매매 증권은. 자, 그래서 그 아래 단기매매 증권 처분 손익이 있는데 자, 오른쪽 45페이지 위에 외환 차익, 외화 환산 이익 있죠. 자, 이거 두 개 계정 과목 정확하게 인지를 좀 해주세요. 지금 현재 출제위원이 외화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지금 현재 출제위원이 외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시면 좋겠어요. 자,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 회사가 외상으로 물건을 매출하는데 자, $1,000를 우리가 매출을 해요. $1,000를. 그럼 매출을 우리가 12월 20일 날 매출을 한다라고 볼게요. 자, 그럼 대변에 제품 매출이다라고 하고 이 돈을 한 달 뒤에 주기란 거예요. 그럼 오늘 돈 못 받았으니까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다 이렇게 써두게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적어뒀는데 우리는 지금 $1,000를 물건을 팔았는데 우리 장부에 달러로 쓰지 않고 우리 회계 단위는 원화이기 때문에 그럼 원화로 환산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물건을 상대방한테 넘기는 인도한 날 이날 기준 환율을 따질 거예요.
그럼 이날의 기준 환율을 봤더니 달러당 1,000원이었던 거예요. 1달러당 1,000원이었어요. 그럼 1달러당 1,000원인데 우리가 1,000달러치를 물건을 팔았으면 100만원 환산하면 나오게 되죠. 그럼 이때는 이날 12월 20일 날 기준 환율로 계산을 해서 외상 매출금 200만원, 제품 매출 200만원 이렇게 적어두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적어뒀는데 자, 12월 31일이 되었어요. 자, 그럼 결산일이 되면 우리는 전에 공부했던 유가증권이면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이런 행동을 했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외화로 가지고 있는 자산과 부채가 있으면 기말 12월 31일의 기준 환율로 얘를 평가해서 외부 이용자한테 보여줄 거예요. 그럼 12월 31일 날 환율을 봤더니 이날 환율이 달러당 1,200원인 거예요. 그럼 달러당 1,200원이라면 우리는 물건을 1,000달러만큼 매출을 했는데 달러당 1,200원이면 120만 원이란 이야기죠. 그럼 외부 이용자한테 외상으로 매출한 돈이 120만 원이라고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내장부에는 잠시만요. 제가 왜 200만 원 썼지? 저한테 정신 차리라고 빨리 말해줘야죠. 계산은 100만 원이죠. 그죠? 죄송해요. 왜 200이라 썼지? 자, 그럼 외부 이용자한테 120만 원이라고 보여줘야 되는데 내장부에는 1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 20만 원을 높여줘야 될 거예요. 얘는 자산이니까 늘리려면 차변에 오른 만큼 써주면 합쳐질 거고 반대쪽에 쓰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을 20만 원 높여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래처를 이렇게 써주고 그럼 20만 원만큼 높여줬는데 대변에 이유를 써야 될 건데 지금 우리는 외화를 가지고 환산만 해본 거죠. 그런데 자산인 외상 매출금 받을 돈이 늘어났네. 그래서 우리한테는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외화 환산 이익이다 20만 원 이렇게 쓰게 될 거예요. 외화를 환산했는데 이익을 봤다는 거예요. 자, 여기 여러분들이 키워드로 꼭 보셔야 될 게 12월 31일 날 환산한 거예요. 계산만 해본 거예요. 외화 환산이. 자, 그랬다가 한 달 뒤인 2021년 1월 20일 날 A라는 회사가 나한테 돈을 갚아요. 그럼 나는 이날에 이제 외상 매출금을 지워야 되겠죠. 그럼 내 장부에 외상 매출금이 전기 말에 120만 원으로 바꿔서 올려놨으니까 얘를 지울 거예요. 그럼 대변에 외상 매출금 120만 원이다라고 쓰고 얘를 지웠어요. 그리고 차변에 나는 돈을 받았는데 나는 120만 원을 받았을까요? 1,000달러를 받았을까요? 당연히 1,000달러를 받았겠죠? 그럼 1,000달러 받았는데 오늘 환율을 봤더니 달러당 1,400원인 거예요. 오늘 돈을 받은 날 환율이. 그럼 우리는 오늘 돈 받은 날이 달러당 1,400원이면 우리는 1,000달러니까 들어온 돈이 140만 원이다라고 써줄 거라는 거예요. 140만 원. 그럼 난 장부에 120만 원 받을 거라고 써뒀었는데 오늘 140만 원이 들어왔죠. 이때 차이 나는 이 20만 원을 외환 차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게 돼요. 외환 차익이라고.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제로 지금 현재 결산 때 얘도 자주 나오고 일반 전표에 얘도 자주 나와요. 그 이유와 여러분들이 얘하고 얘 둘이를 잘 헷갈려 해서 그러는 거예요. 컴퓨터에서 내가 외화 환산 이익하고 외환 차익을 선택할 수 있게 동시에 보이지가 않아요. 내가 외화라고 치면 얘만 보일 거고
외환이라고 치면 얘만 보일 거예요. 그럼 내가 컴퓨터에 어떤 글자를 치냐에 따라서 이미 나의 운명은 결정이 되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정 과목을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 쓰죠. 기말에 평가나 환산하는 거라고. 그럼 결산 때 환산인 거고, 얘는 차익 차손은 실제로 일어났을 때 하는 거예요. 얘 이제 실제로 환가하면서 돈 받으면 정리하면서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외화 환산 이익하고 외환 차익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지금 환율이 오르는 단계에서 제가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익이 나온 거고, 만약에 반대로 외상 매입금이었으면 빚이 늘어났겠죠. 그러면 얘는 외화 환산 손실, 마지막 돈 갚을 때는 외환 차손이 나왔을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냥 반대겠죠. 빚은 환율 올라가면 나한테 손해고, 내가 돈 받을 돈은 환율이 올라가면 나한테는 이익인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다음 우리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죠. 자, 우리 회사가 사용하던 유형자산을 팔아서 장부가액보다 돈을 더 많이 받는 게 우리 회사의 영업활동일 리가 없겠죠. 그래서 얘는 영업 외 수익인 거예요. 다음 매도가는 증권 처분이익이 있죠. 매도가는 증권 평가이익은 자본인 기타 포괄 손익누계액인데, 매도가는 증권 처분이익은 이제 실제로 일어난 거잖아. 처분 팔았으니까. 그래서 영업 외 수익 비용으로 오는 거예요. 자, 다음 자산 수증 이익이 있네요. 자, 자산 수증 이익 기억나시나요? 우리 유형자산 하면서 무상취득 특수관계자한테, 그때 자산 수증 이익 계정 과목은 공정가액으로 인식하라. 그리고 무상으로 받은 우리 자산의 취득 가격은 그럼 공정가액에 취득 시 부대 비용을 포함해서 써라 했던 게가 지금 얘 계정 과목이죠. 당연히 우리 회사가 공짜로 뭐 받는 게 영업활동일 리가 없으니까 얘는 영업 외 수익 계정 과목이고, 자, 채무 면제 이익이 있죠. 자, 채무 면제 이익이랑 자산 수증 이익이랑 얘 둘이 돌려가면서 1년에 한 번 이상씩 나와요. 우리 회사가 원재료를 구입을 해요. 자, 원재료 100만 원치를 사고 외상을 했어요. 외상 매입금 100만 원이다 이렇게 써뒀는데, A라는 회사가 나한테 돈을 계속 빨리 갚으래요. 근데 나는 돈이 70만 원밖에 없어. 그랬더니 얘가 화를 내면서 야 70만 원 주고 끝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얼른 줘야지. 100만 원 갚아야 되는데 70만 원 끝내자 라고 하면 얼른 줘야 되겠죠. 그래서 자, 나는 이제 외상 매입금 100만 원 지우고, 그리고 이 사람한테 70만 원만 준 거예요. 그럼 이때 차이 나는 이 3만 원을 우리는 지금 채무를 면제 준 거죠. 그래서 계정 과목이 채무 면제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게 되는 거예요. 채무를 면제받아서 이익이라는 거예요. 자, 바로 이 앞에 이야기했던 자산 수증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과 채무 면제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은 1년에 한 번 이상씩 물어보는 계정 과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정 과목을 아는지, 그럼 둘 중 한 개는 두 개 같이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둘 중 한 개씩이 나오는데 얘 둘이를 세트라고 봤을 때는 그냥 6번 중에 2번이니까 3번 중에 한 번은 등장하는 계정 과목이죠. 근데 얘가 자주 내가 눈도장 안 찍어 놓으면 딱 안 떠오르는 애예요. 그래서 이 계정 과목만 좀 인지하고 계세요. 그 이유가 문제 내는 사람들은 그래도 나름 잘 아는 전문가들이 내겠죠. 이 사람들이 세무 1급 시험도 내고 회계 1급 시험도 내고 같은 사람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여러분이 저와 같이 세무 1급을 만나서 하게 되면 이 두 계정 과목의 특이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계정 과목이 자기들한테는 계속 눈에 띄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일반 전표 문제에 얘를 내요. 그럼 얘에 대한 걸 회계 1급이든 세무 1급이든 잊지 않도록 만들어둬야 세무 1급에서 얘를 가지고 다른 변화나 문제를 주겠죠. 그래서 이런 형식 얘들을 등장을 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보험금 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네요. 자, 보험금 수익이라는 것 저와 같이 유형자산의 처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돈 받고 팔았을 때 하고, 그 다음 우리가 아예 철거하거나 폐차해 없애버리는 거하고, 그리고 이제 보험에 가입돼 있던 가 있던 화재나 이런 거 재해당했을 때 하고, 없어졌을 때는 장부 가입 만큼 재해 손실인데 그 뒤에 보험금을 받게 되면 그 보험금에 대해선 보험금 수익이라고 쓴다라고 했죠. 자, 우리 기존에 장부 가입하고 보험금 받는 거하고 서로 차이를 조정하면서 이익이다 손해다라고 하는 거라 그랬나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건물 없어진 거는 없을다 없어진 대로 별도의 사건, 보험금 받는 거는 보험금 받는 대로의 별도의 사건. 두 개를 따로따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우리 자비익은 우리가 어디서 봤을까요? 엄청 오래됐어요. 정말. 우리 현금과 부족할 때, 그때 우리가 결산 때까지 돈이 남았었는데 남은 거에 대한 원인을 못 찾았을 때, 그때 현금과 부족을 지우면서 어떻게든 돈이 현금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의미가 크지 않는 영업외 수익 처리하는 게 자비익이었죠. 그죠? 그때 배웠다는 거지 그때만 쓰는 건 아니에요. 의미가 크지 않게 우리한테 득이 됐다면 그걸 자비익이라고 처리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영업외 비용을 보면, 자, 거의 다 반대가 많으니까, 자, 이자 비용, 이 앞에 제가 이자를 주고 그 이유로 이자 비용이라고 차변에 쓸 거라 그랬어요. 자, 외환 차손, 외화 환산 손실, 이건 이 앞에 외화한 것 때문에 원리는 이해가시죠? 자, 다음 기부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죠. 자, 기부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생각보다 자주 등장을 하는데, 기부금이 등장하는 목적은 사실 기부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원하기 때문에 등장하진 않아요. 자주. 네, 그럼 일단 우리 기부금은 우리 회사가 돈으로 주든 물건으로 주든 계정 과목은 차변에 기부금이라고 쓸 거예요. 그럼 기부금이 자주 나오는 게, 자, 우리 회사가 자 예를 들어서 생산한 제품이 있어요. 제품이 원가가 80만 원이고 시가가 100만 원짜리예요. 이 원가 80만 원짜리, 시가 100만 원짜리 이 제품을 우리 어디에 기부했다라고 볼게요. 그럼 우리가 기부를 했으면 물건 판 게 아니죠. 물건을 팔았으면 제품 매출이라고 할 건데 판 게 아니라 제품을 그냥 준 거잖아. 기부했으면. 그럼 내 장부에 재고 자산으로 적혀 있던 제품을 지워야 되겠죠. 그럼 대변에 제품이라고 쓰고, 자, 그럼 제품이 준 게 이유가 기부라서 차변에 기부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 금액을 쓸 건데, 자, 원가일 거냐 시가일 거냐. 방금 제가 대변에 제품이라고 쓴 이유가 장부에 적혀 있던 거 줬으니까 지울 거라 그랬죠. 그럼 우리가 만들거나 사오거나 했을 때 우리 원가를 써놓지 판다면 얼마 거라고 장부에 쓰지 않죠. 내 장부에는 원가가 적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얘를 이제 기부해 버렸으니까 지워야 되겠죠. 그래서 80만 원이다라고 쓰고, 그럼 기부한 돈도 80만 원이다라고 쓸 건데, 그럼 이 기부금을 이 분계를 위해서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지금 대변에 재고자산이 왔죠. 재고자산 계정 과목이 대변에 오게 되면 무조건 타계정으로 대체를 우리가 선택을 해줘야 돼요. 다른 계정 과목으로. 재고자산이면 무조건 생산이나 판매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얘가 그냥 대변에 오면 팔린 걸로 봐서 매출원가에 포함시킬 거라서
매출 원가에 포함시키지 말라고 이제 오늘 볼 거예요. 타겟적으로 대체라는 컴퓨터의 사인을 우리가 적용하는 곳에 8번을 쓸 거예요. 8번을 써서 지금 이거 물어보려고 얘를 계속 끌고 와서 시험 때 써요. 기부금을 물어보고 싶은 건 아니고 사실 타겟적으로 대체 저거 쓰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려고 그거 가지고 제를 할 거예요. 그리고 하면서 표현이 좋은 게 원가냐 시가냐 고민 한번 시키려고. 그럼 우리 재무회계에서는 사올 때 쓰는 금액을 우리 취득원가라고 그러죠. 그러면 얘가 나가게 되면 매출 원가로 지울 거예요. 그래서 원가로 시작해서 원가로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면 그냥 무조건 장부에 쓰는 거는 원가를 쓰시면 돼요. 우리가 매출이라고 말하는 것 빼고는 시가를 잘 안 쓰죠. 그죠? 팔릴 때 시가로 여기까지 붙여서 파는 건데 장부에 쓸 때 원가 썼으니까 지우는 거면 그걸 그대로 지우는 거라서 원가를 지우게 돼요. 자, 다음 이제 기타의 대손상각비를 보면 자, 우리가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때 기타 채권에 대해서 기말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거나 대손이 발생했는데 대손충당금이 모자라거나 아니면 없을 때 그때 기타 채권이라는 건 단기 대여금, 장기 대여금, 미수금 이런 거에 대해서 대손 처리되는 걸 비용 처리하는 계정 과목이 기타의 대손상각비였죠. 우리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했던 거 그게 이 계정 과목이에요. 자, 그럼 이제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자, 이건 우리 어디에서 봤죠? 얘가 의외로 사람들이 생각을 잘 못해요. 그래서 문제 나오면 얘가 복병이에요. 네? 조금만 더 생각해봐. 걔 친구야. 그래서 분명히 제가 옛날에 우리 초반에 받을 어미 대변에 오는 경우를 이야기할 때만 해도 여러분들이 저 정도는 기억할 수 있어 라고 듣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상하게 생각이 안 나요. 그때 제가 이런 표현을 썼죠. 어음을 추심을 하면 추심 수수료니까 얘는 수수료 비용이고 어음을 할인해서 매각하면 매각 글자가 있으면 처분을 생각해서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다. 이 계정 과목이 생각보다 잘 생각이 안 나나 봐요 정말.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우리가 들은 게 몇 개가 안 돼서 이 두 개 구분할 수 있어. 제가 이 두 개 중 계정 과목 선택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 두 개를 번갈아 가면서 잘 내요. 추심 수수료 물어보거나 아니면 매각 거래의 할인료를 물어보거나 그럼 그때 이 계정 과목을 여러분들이 떠올리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음의 할인 중에 매각 거래에서 할인료를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영업 외 비용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처분 손실은 앞에서 이익하면서 봤으니까 자, 이제 재고 자산 감모 손실. 자, 이건 우리 재고 자산 할 때 수량 결정에 의해서 감모 손실이 발생했는데 정상 감모가 발생했으면 원가성이 있으니까 회계 처리 따로 안 해도 컴퓨터가 매출 원가로 포함시켜 버릴 거고 그럼 비정상 감모 손실은 매출 원가에 포함시키면 안 되니까 우리는 영업의 비용인 재고 자산 감모 손실 처리하고 그때도 대변에 매출 원가에 포함 안 시키려고 타계정으로 대체 저기요 8번 쓰라고 처음 알려줬던 그때 그 계정 과목이죠. 다음 재손실은 우리가 그 재손실 계정 과목은 저하고 유형자산이 이제 처분하면서 화재가 건물이 발생한다면 그런 거 했을 때 썼는데 꼭 그때만 쓰는 게 아니라 재고 자산이 화재로 소실되거나 아니면 홍수로 떠내려가거나 그런 것도 자산이 없어진 만큼 또 우리는 재손실이라고 쓸 거예요. 그냥 재해당했으면 차변의 비용 계정 과목으로 재손실이라고 쓸 거예요. 그럼 방금 말했던 재고 자산이 또 왜 화재로 없어지냐면 이거 물어보려고. 엄청 중요해요. 그렇죠? 시험 입력 그 일반 전표 입력하려고 제일 위에 첫 번째 입력시 유상이 적혀 있는 게 적요 입력은 생략하지만 타계정 대체는 적요 번호를 선택하여 입력한다라고 적혀 있는 게 첫 번째예요.
제 안 하면 틀리게 하겠다고 그냥 대놓고 위에 적혀 있어요. 자, 다음 유형자산 처분 손실, 뭐 매도하는 증권 처분 손실, 뭐 이건 우리가 앞에 처분 이익들 하면서 같이 본 거니까. 다음 잡손실도 우리가 현금 과부족을 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했던 거죠. 잡손실도 우리가 현금 시제 못 맞췄는데 돈이 부족한 건데 끝까지 원인을 밝히지 못한다면 우리는 잡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할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900번대 수수료 비용은 단기 매매 증권 취득 수수료나 아니면 문제에서 요구할 때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다라고 했죠. 자, 그리고 법인세는 정말 법인세를 우리가 정리할 때 기말에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저와 같이 계정 과목들을 뭐 대체적으로 같이 구경을 했고, 자, 이제 우리 시간 좀 이르지만 조금 쉬었다가 이제 컴퓨터를 볼 건데, 그래서 컴퓨터 켜시면서 저기 비밀번호도 써서 우리 어드미니스트레이터로 로그인을 해주세요. 자, 쉬었다 합시다.